자, 우리 엔캠 중앙 첨단 소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하루 잘 끝났고 일주일 종료가 됐습니다. 이번 주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될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좀 요동이 컸죠. 오늘도 역시나 사실 좀 이런 시장의 상황을 보면은 영상 촬영하기가 굉장히 좀 꺼려집니다. 여러분들도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이 꼬라지, 이러한 장꼬라지를 별로 보고 싶어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. 그죠?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러분들도 기운이 빠지시는 것처럼 저 역시도 저는 뭐 사실 계속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운이 많이 빠지거든요. 그렇지만 또 힘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항상 상승장이 있으면 뭐 늘 하락장이 존재하는 것이고 사실 상승하는 이 기간보다 하락하는 기간이 사실 더 길거든요, 증시가. 원래 그동안에 좀 그래 왔습니다. 그래서 한 달에서 한 두 달간 시장이 좀 좋았었는데, 올해 사실 가장 좋았었던 거죠, 그죠? 새로운 또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좋았었는데, 에이펙 여기서도 사실상 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고요, 그죠? 지금도 사실 지금 대통령 열심히 또 외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, 아랍에미레이트를 거쳐서 지금 또 이집트, 이제 또 남아공 갔다가 또 튀르키예로 가는 이러한 좀 순방 일정인데 좋은 소식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이 미국 증시에 대한 어떤 이 불안감 확산이 결국 지금 우리 증시 쪽에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. 어제 제가 엔캠과 중앙 첨단 소재 이 어제 영상이죠, 여러분들. 11월 20일 한 700분 정도가 봐주셨는데 어제 영상 못 보신 분도 한 번씩 꼭 한번 시청을 해주시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있었어요.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일단 5일 연속 양봉이었으니 뭐 엔캠도 마찬가지로 5일 연속 양봉이었죠.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그 실적 해프닝으로 인해서 5일 연속 양봉, 음봉. 그리고 이제 중앙첨단 소재 역시도 5일 연속 음봉입니다. 중앙첨단 소재는 제가 주주라는 것을 또 인증을 제가 직접 했고 저는 이제 소액 계좌 운영하는 계좌로 한 380만 원 정도 지금 매수를 해 놓은 상황인데 매수한 단가가 2,632원이에요. 평균 단가가. 아직 그래도 네, 빨간색이긴 합니다. 수익을 다 반납하긴 했습니다만. 어제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. 5일 연속 음봉이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매도세가 진정이 되어야 한다. 진정이 되고 5일 연속 음봉 맞았으니까 이제는 좀 한 차례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줘야 한다.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. 그래도 오늘은 이 중앙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오전장에 좀 끌어올렸다가 꼭 요렇게 윗꼬리를 길게 남겨요. 그죠? 그동안에 항상 좀 그래 왔습니다. 최근 들어서. 근데 오늘은 오전장에는 좀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웬걸 오후 들어와서 갑자기 이제 3분봉으로 바꿔보면은 오후 들어와서 또 강하게 또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을 그래도 좀 보여줬습니다. 물론 반납이 나오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줬고 엔캠도 마찬가지입니다. 오후 들어오면서 갑자기 기술적인 이러한 반등. 오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부진했죠. 결국은 6만 원 선 버티지 못하고 내려왔었습니다만은 다시 오후장에 그래도 좀 기술적인 반등을 해줬다라는 것이고 결국 앞자리를 일단 6으로 마무리를 했어요. 그죠? 하지만 여전히 이 매수의 주체는 역시나 개미들입니다.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에요. 그죠? 중앙 첨단 소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. 마찬가지로 역시나 매수의 주체는 개인이에요. 오늘 뭐 사모펀드가 좀 들어와 주긴 했습니다만 네, 여전히 개인들이 지금 팔고 있는 이 외인들의 물량을 다 받아내주고 있는 네, 지금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죠. 이게 이제 사실 이 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뭐 결국은 뭐 규모의 차이긴 하겠습니다만 결국 유한한 이 자금을 가지고 증시 전체를 움직이는 거잖아요. 그죠?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쏟아냈습니다. 무려 코스피 2조 8천억 원을 뱉어냈는데 여기에 또 큰 공을 한 게 결국은 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예요. 5%, 8%.
그동안에 엄청난 거래량을 사실 쓸어갔잖아요.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. 그러니까 얘네가 또 빠져버리니까 이 코스피에 또 이러한 타격이 진행이 됐습니다. 뭐 어찌됐건 뭐 엔캠과 중앙첨단 소재를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오늘 뭐 한 두 가지 정도 한번 짚어보려고 하니까 좀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, 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뭐 좋은 내용들 꾸준하게 그래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요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을 못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아래쪽에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하셔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뭐 다른 조건 없거든요. 뭐 문자를 보내달라, 뭐 하셔라, 뭐 이런 거 없습니다. 그냥 영상 아래쪽에 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되고요. 요 링크만 터치하시면은 그 자동으로 채널에 입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냥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네, 자유롭게 입장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. 지금 뭐 대외적인 부분이 좀 사실 있어요. 그죠? 자, 일단은 뭐 엔캠의 이 3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사실 해프닝이었잖아요. 그죠? 뭐 거래 정지까지 먹을 정도의 뭐 해프닝이 있었고, 뭐 물론 해소되긴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이어지는 이제 어떤 뭐 실망 매물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 폭탄 매물로 매도세로 이어졌다라는 것이고,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 증시의 하방 압력, 지속적인 매도세, 이러한 것들이 사실 지금 겹쳤었기 때문에 엔캠과 중앙첨단 소재는 그냥 사실 그냥 5일 동안 음봉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, 오늘 그래도 좀 양봉 나와주면서 네, 기술적인 반등은 나와줬다. 어느 정도 이제 매도세가 진정이 그럼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, 일단 뭐 안도하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거죠. 그래서 안심할 것도 사실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 미국 증시에 대한 이러한 우려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어 줘야 한다. 이게 일단 1번이거든요. 지금 이 AI에 대한 수익성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면서 이번 주 초, 월, 화 수가 굉장히 좋지 못했는데, 그 이후에 목요일 오전에 엔비디아가 3분기 또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좀 이러한 수익성 우려에 대한 것들을 일축시켰어요. 근데 이게 이제 하루도 못 가고 결국은 또 재점화가 되면서 증시가 또 가라앉는 이러한 모습이고, 그리고 이제 이 경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. 다음 달 이제 12월 또 금리를 한 차례 결정을 하게 될 텐데, 미국의 지금 FOMC 이제 뭐 페드 연준 의원 이사들이나 뭐 임원들은 여전히 좀 부정적인 이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 좋았었던 그 증시 분위기를 그야말로 가라앉히는 좀 이런 결과를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이제 곧 12월 연말인데 행복한 시장이 될 것인지 좀 실망스러운 시장이 될 것인지, 이 시장을 좀 억지로 누르려고 하는 뭐 그런 건 아닐까,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. 뭐 미국 증시 거품이 맞다 그러면은 떨어진다는 이야기밖에 더 돼요, 여러분들. 그죠? 이러한 것들이 지금 증시에 하락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는 네, 이러한 상황입니다.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요인들과 모멘텀들,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꾸준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최근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배터리에 대한 가격과 이 소재들에 대한 어떤 가격들,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이제 수익성이 좋아지려면 결국은 이 소재 가격의 반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, 리튬이 지금 킬로그램당 90위안, 연중 최고치다라는 거죠. 이제 100위안, 어제는 이제 찍었습니다. 100위안을. 그쵸? 그래서 이제 톤당으로 계산을 하면은 10만 위안. 그 내년에는 진짜 뭐 20만 위안까지도 갈 수 있다. 요런 지금 전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사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이 2차 전지 2023년도에 그 뜨거웠던 엔캠은 사실 2024년도 초반에 뜨거웠죠. IRA 이제 수혜라든지 이제 뭐 AMPC라든지 이 바이든 정부의 어떤 이런 보조금 정책들, 그리고 전해액, 그리고 이 탈중국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,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 북미 투자도 많이 이루어졌었고,
네,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2024년도에 사실 굉장히 좀 뜨거웠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또 트럼프 정부 들어오면서 다 그냥 막 반납시키고 보조금 폐지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이 주가 회복이 참 쉽지 않은 네,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중첩적인 것이 바로 이제 이 리튬에 대한 가격이었죠. 과잉 생산과 이 저가 공급 과잉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리튬 가격도 사실 올해 상반기까지는 바닥 구간이었어요. 바닥 구간. 그죠? 근데 이제 하반기 6월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7, 8월, 7, 8, 9월부터 좀 본격적인 반등세가 나와주면서 지금 그래프상으로는 4분기 들어서면서 완전히 그냥 수직 상승해버리는 지금 그런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네,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를 좀 기대를 하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. 그죠? 6, 7, 8월, 7, 8, 9월 어찌됐건 뭐 반등이 시작되면서 한 차 좀 꺾이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또 재차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10만 위안 넘어섰다라는 거죠. 그래서 내년 20만 위안까지도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잠깐 보게 되면은 지금 뭐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수요겠지만은 이 AI 데이터 센터의 증가로 인한 요 ESS 요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 내년 리튬 수요는 30%가 늘어날 수 있다. 그리고 탄산 리튬 가격 역시도 톤당 15만 위안, 20만 위안에 달할 수 있다.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킬로그램당 환산하니까 150에서 200위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리튬에 대한 가격 상승, 결국 이게 이제 판매하는 가격, 그리고 또 이제 원가라는 게 있잖아요. 네. 여기에 또 상당한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내년 이제 2월 중순 안쪽으로 이루어지게 될 텐데 요 실적에서부터 턴 어라운드가 나와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주가 역시도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네,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이제 흐름들을 우리가 기대를 해 보면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. 그래서 엔캠 역시도 지금 뭐 ESS양 뭐 전해액 중심의 생산 전략을 뭐 본격화하겠다. 오늘 오전에 좀 이러한 또 기사가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은 기업 성명에 이제 IR 개최했죠. 그죠? 지난 월요일 날. 그래서 전해액을 중심으로 한 이 ESS 전해액을 중심으로 한 이 체제 개편, 글로벌 제조 경쟁력 강화 전략.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전기차의 경우에도 이 점점 이제 자동차도 전동화가 이루어지긴 할 거예요. 속도가 느려서 그렇지. 하지만 지난 9월에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역대 최대치를 또 경신을 했고 점점 더 이제 증가하게 될 겁니다. 이 석유라고 하는 것 역시도요. 결국은 유한한 자원이잖아요. 얼만큼 더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, 얼만큼 더 채굴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, 결국은 이제 유한한 자원이고, 이 환경에 또 극심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. 내연기관차들이. 최근에 이제 기아 자동차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 내연기관 엔진을 이제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.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결국은 이 환경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. 자원 역시도 유한하고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로의 전환은 그 속도가 좀 천천히 가긴 하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요 ESS 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이제 AI 시대. AI를 돌리려면은 결국은 이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이 데이터 센터를 또 지을 부지가 또 필요할 것이고 이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또 전력이 필요하잖아요. 그죠? 뭐 신재생 에너지, 뭐 태양광, 풍력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뭐 원자력 발전소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.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좀 빠르게 이제 구축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ESS다라는 거죠. 배터리를 사용한 여기에 이제 LFP 배터리가 또 대거 탑재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이제 전해액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기존 3원기 배터리보다 더 많은 전해액이 필요하니까. 물론 이제 양극재도 중요하고 뭐 음극재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겠죠. 그죠? 근데 전해액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2023년 사실 2차 전지 섹터 굉장히 뜨거웠을 때 뭐 이런 거 주요 2차 전지 소재 업체별 미래 캐파 기준과 이 밸류에이션
고객사 산업 내 경쟁 강도,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상을 좀 많이 찍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설명을 또 많이 해드렸었는데, 엠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전액 부분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생산량 1위예요. 그죠? 이제 올해, 내년 그때 당시 예상했던 게 이제 100만 톤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생산 캐파를 가져가면서 고객사 역시도 꾸준하게 유지를 하면서 수주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, 기대할 수 있는 시가총액이 요게 이제 억이거든요. 단위가 억. 10조 원이에요. 10조 원. 그죠?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장기적으로 기대를 하면서 사실 투자를 이어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들을 그때 당시에 드렸는데, 엔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년도 초반에 굉장히 좋았잖아요. 그죠? 주봉으로 좀 바꿀게요. 주봉으로 바꿔서 2024년 초반, 그쵸? 막 이때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어요. 지금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원 정도 규모가 되니까, 지금 요때 40만 원 찍었다라고 가정하면은 지금의 자리에서 한 8배 정도 되는 부분이니까 거의 그 밸류에이션 비슷하게 올라갔었다라는 겁니다. 지금으로부터 8배 정도이니까 대략 뭐 한 10조 정도 되는 거잖아요. 요때 당시 가격이. 그죠? 요때 가격이.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가면서 좀 진정되는 그 매도세, 진정되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좀 공략을 해야 한다.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중앙첨단 소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, 여러분. 리튬, 염. 그죠? 중앙첨단 소재 역시도 2029년까지 10만 톤 생산 캐파를 갖춰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평가받을 수 있는 시가총액은 5조 5,200억이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이 중앙첨단 소재 지금 현재 시가총액 3천억 원이잖아요. 3천억 원. 5조 원 가려면 몇 배가 올라가야 됩니까? 지금 현재 자리에서. 그죠? 그러니까 이러한 좀 미래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엔캠 영상을 마지막으로 사실 최근에 찍었었던 게 이제 이번 주에 좀 계속 찍긴 했습니다만, 제가 2025년 1월 16일에 이제 마지막에 좀 찍어 드리고 그 이후에 찍지를 못했어요. 워낙에 이제 소재 리튬의 가격도 워낙 바닥이었고, 도무지 좀 2차 전지가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미들이 사실 그때 모멘텀이 굉장히 좀 부족했었거든요. 그래서 사실 또 반도체가 굉장히 또 좋았었던 부분이 계속 나왔었고, 뭐 물론 뭐 죄송한 마음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꾸준하게 좀 찍어 볼 생각이니까 다시 올라갈 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사실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. 실제로 중앙첨단 소재 제가 또 소액 주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금 현재 좀 다시 힘든 구간으로 오긴 했습니다만, 그래도 다시 한번 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기회. 이러한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좀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수익을 낼 수 있는, 그런 매매 전략을 또 이어 나가고자 하니까, 엔캠과 중앙첨단 소재 주주분이시라면 꼭 이 채널에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시겠죠, 여러분들? 꼭 들어오셔서 좀 여러 가지 내용들도 확인하시고, 엔캠과 중앙첨단 소재 매매 전략 역시도 꾸준하게 공유 받아 가시면서, 또 중요한 거 뭐 단기적으로 또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있죠, 여러분.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종목들 역시도 꾸준하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 오늘 시장 상황이 뭐 너무나 좋지 못했고, 원달러 환율도 재차 또 1475원까지 또 치솟았습니다. 이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거든요. 정부에서 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, 대책을 세울 것인지 한번 또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미국 증시가 과연 좀 다시 한번 또 반등에 나서 줄 것인지, 사실 미국 증시의 흐름에 따라가는 게 좀 짜증은 나긴 합니다. 뭐 그렇지만 어쩔 수가 있습니까? 네, 뭐 항상 그래왔던 거니까 지금 같은 시장 속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, 이제 또 내일부터는 또 주말이잖아요. 이틀 주말 동안에는 좀 편안하게 쉬시기 바라겠고요. 다음 주 월요일 오늘 이제 미국 증시 반등과 함께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다시 한번 또 재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와주길 한번 또 기대해 봅니다. ADR 지표상으로도 여전히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매도 구간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 한번 또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정말 세게 나와줄 수 있어요. 이런 부분들이니까 앞으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기를 한번 또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겨워 죽겠어요, 아주 이런 이야기들.
아시겠죠, 여러분들? 아무쪼록 기운 내시고 힘 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테니까 또 자세한 내용, 필요한 내용들은 이 텔레그램 채널에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거니까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